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연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선순위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게 연봉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봉 테이블 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저도 회사를 여기저기 조금씩 옮기면서 다양한 구간의 연봉을 받아봤기 때문에 대충 어떤 식의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 좀 그런 캐시플로우를 공개를 해드리면서 이 연봉을 가지고서 회사를 선택할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맞춰야겠다, 혹은 내가 나중에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연봉 수준까지는 가야겠다라는 것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고정적으로 받는 소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을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어떤 잉여 자금이 남겠죠. 이 잉여 자금은 내가 어떻게 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여행을 위해서 계획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데이트 비용이나 이런 걸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캐시플로우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고정 소득이랑 고정 지출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적금을 들거나 아니면 보험에 가입했다거나 월세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 지출 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월급 자체가 고정 소득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보너스는 그냥 12등분으로 나눴을 때, 즉 여러분들이 영끌을 했을 때 실수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을 12로 나눴을 때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이 보너스라는 것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걔를 이제 고정소득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 보너스가 해마다 어떤 그런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왔다 갔다라고 한다면은 보너스가 제일 안 터졌을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를 고정소득으로 잡고, 나머지는 이제 받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뭐 예비 자금으로 모아둔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각설하고서 연봉 테이블표 한번 보면서 같이 볼게요. 자, 연봉 테이블표에서 먼저 3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3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너스 포함인 거예요. 보너스 포함해서 3천만 원을 내가 1년에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세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거 다 떼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그 금액이 지금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대의 특성상 보통 사실 2천만 원대까지 내려가지 않고 보통 3천만 원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한 중소기업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은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받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한 3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30만 원 정도를 실수령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일단 한번 제가 저희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서 이 230만 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지 볼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40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요. 이제 40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자, 그 다음에 30만 원은 저는 이제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지만 이걸 마치 월세 개념으로 내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다시피. 그럼 얘를 월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립을 했을 때 어쨌든 월세든 전세든 살 텐데, 전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 혹은 월세를 살면은 월세를 내겠죠. 그게 대충 3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이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요금이 저는 10만 원짜리 쓰거든요. 비싼 거. 왜냐면 유튜브를 좀 자주 시청을 해서 1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식비, 그리고 교통비 이런 것들 합쳐서 한 10만 원 정도로 잡을게요. 이제 식비, 교통비 이런 거. 얘가 이제 핸드폰. 자, 이렇게 했을 때 다 더해지는 금액이 대충 9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한 얼추 10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다른 거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남는 돈이 결국에는 이러면 이제 130만 원이 남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진짜로 거의
여러분들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일 테고, 이 130만 원을 유동성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데이트를 하든 뭐 여행을 가든 이런 식의 지출을 쓸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돈이 아마 대부분 다 쓸 거예요. 특히 사회 초년생일수록 돈을 모으는 느낌보다는 돈을 쓰려고 하는 형태가 더 많거든요. 왜냐면 학생 때는 아무래도 좀 돈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만져보지 못했으니까 막 이제 돈을 만지게 되는 그런 사회 초년생 단계에서 이런 돈이 들어오게 되면 쓰고 싶은 심리가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도 만들고 여행도 좀 다니고 데이트도 좀 더 근사한 곳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 돈이 거의 안 모이는 금액이에요. 사실은. 사실 이게 거의 모으기가 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모으기가 되게 힘들다 정도의 금액이 연봉 한 3천 정도 수준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처음에 연봉을 어떻게 받았느냐. 저는 이제 학생 인턴 때는 한 이 정도를 받았었는데, 한 3천만 원대를 받았었는데, 이제 인턴이 지나고 났을 때는,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을 때, 그때는 받은 금액이 한 3,600, 700 정도였어요. 자, 3,600, 700 정도로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실수령이 거의 한 27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아까 봤을 때가 한 230만원 정도였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아까보다는 플러스 40만원 정도가 좀 늘어나는 형태예요. 그리고 딱 이 정도 라인이 약간 어느 정도 라인이냐면은 요새 딱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대기업을 가지 못했을 때, 뭐 일반적인 그냥 중소 중견 기업 갔을 때 나오는 수준이 평균적으로 딱 한 이 정도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어떤 바운더리 들어가는 회사에 가봐서 하는데 딱 이 정도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살짝 저금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회사를 옮기고 난부터는 이제 한 150만 원씩 적금을 들고, 그러면 이제 아까 한 9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한 24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갔었고, 한 30만 원 가지고서 거의 한 달을 생활했던 것 같아요. 3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타이트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적금을 좀 많이 드는 편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30만 원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는데 조금 빠듯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적금을 들 수 있는 레벨까지는 들어선다. 이게 바로 한 3,600, 700 정도 대역의 연봉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그쪽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통해서 대기업을 가게 되면은 보통 요즘에 대기업들이 한 4천 중반 대역에서부터 초봉이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가 들어오지만, 보너스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혹은 이제 우리가 중소중견 기업에서 조금 더 일을 해가지고 대리 연봉을 달았을 때 보통 이 정도 레벨까지가 올라와요, 연봉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30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되게 놀랍죠? 우리가 원래는 순수하게 계산하면 3,600만 원을 12로 나눴을 때 300만 원이 나오지만, 아이러니하게 4천만 원 중반을 넘어가서야 300만 원이라는 연봉이 찍히게 됩니다. 실수령이 찍히게 돼요, 월에. 자, 그러면은 아까에 비해서는 약 한 3, 40만 원, 한 4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한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자, 40만 원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아까 기준으로는 한 150만 원 적금을 들고도 우리가 아까 30만 원 남았으니까 40만 원 포함하면은 7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겨요. 유동성 자금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삼겹살만 먹던 거를 좀 소고기로 한 번 정도는 먹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여자친구랑 어디 놀러 갔을 때 좀 이 맥주, 어떤 그냥 이런 병맥 같은 거 마시던 거를 좀 수제 맥주도 좀 먹을 수 있고, 약간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적금을 많이 들게 되면은 많이 들게 될수록 이런 라이프도 즐기는 못하겠죠. 자, 이 정도 수준이 한 4천 중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다가 내가 보너스를 더 많이 받는 회사다. 혹은 내가 현재 그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직급이 높아짐에 따라 연봉이 높아졌다. 그래서 한 7천만 원 정도의 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한 이제 50만 원 정도? 450만 원 정도의 실수령액이 생기면서 아까에 비해서는 월 한 50만 원 정도가 더 생겼죠? 즉 아까보다는 12개월로 생각했을 때 6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더 남기 때문에 1년에 한 2,400만 원 정도의 저축액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더 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3천, 크게는 한 4천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바운더리까지 저축이 되고 마찬가지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점점 여러분들은 더욱더 투자와 재테크에다 눈을 뜨게 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좋은 대기업이면 보통 이 정도가 초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좀 더 그런 보너스나 이런 체계가 잘 갖춰지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한 대리 정도를 달면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했더니 막 이제 승진도 좀 하고 그렇게 이제 올라갔을 때 드디어 연봉은 8천을 넘기 시작을 해요. 8천을 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추 보면은 한 9천만 원까지 올라갔다 볼까요? 그러면 거의 한 600 정도 가까이가 나오게 되죠. 자, 600 정도 가까이 나오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벌 수 있는 실수령액이 한 7,200만 원 정도가 되고, 마찬가지로 혼자 산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또 이제 남고서 그것을 우리가 저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상당히 좀 이상적이고, 우리 연봉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는 좀 올릴만 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우리가 근데 우리가 연봉 인상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인상률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이제 구간에 따라서 어떤 그 세금을 내는 게 있거든요. 그 세금 구간을 보면서 살짝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연봉에 따른 과세 표준을 볼게요. 지금 21년을 기준으로 가지고 온 표인데, 보시면은, 자, 일단은 1,200만 원, 연봉이 세전 기준으로 1,200만 원이면은 세율이 6%고, 그 다음에 4,600 이하면은 15%, 그 다음에 8,800 이하는 24%, 1억 5천은 35%, 3억 이하는 38%, 5억 이하는 40%, 5억 초과는 42예요. 물론 이제 공제액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 대리 정도까지 혹은 이제 과장까지 달게 되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 사원에서 대리로 넘어갈 때, 대리에서 과장으로 넘어갈 때, 과장에서 차장으로 넘어갈 때, 차장에서 부장으로 넘어갈 때가 있을 때 치면은 사원에서 대리 넘어갈 때는 인상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왜냐면 가장 일을 잘할 때라서. 그 다음에 대리에서 과장으로 넘어갈 때까지도 꽤 인상을 좀 해줘요. 왜냐면은 과장일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무르익을 때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과장에서 차장으로 넘어갈 때부터는 나이가 좀 들고 이 가정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다가 쏟는 시간, 그리고 좀 이제 치고 올라온 대리랑 과장에 치여가지고 연봉 인상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차장에서 부장으로 넘어갈 때는 거의 동결이 되는 사람도 있고 올라도 좀 살짝 오릅니다. 자, 이런 구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원에서 이 대리로 갈 때의 연봉 인상률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봉을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연봉은 제가 볼 때는 한 1억 정도의 연봉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 기준으로. 세전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라인이 한 여 정도에서 걸쳐요. 이 정도 이상으로 가려면은 제 생각에는 임원을 달거나 아니면 그냥 해외로 가야 돼요.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자, 여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그래도 좀 적게 오르거든요. 한 8%, 9%. 근데 여기서 오를 때가 11%가 올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올 때는 이제 3%. 여기는 2%, 2%죠. 즉, 여러분들이 이 8,800만 원과
이 8,800만 원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것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세율이 진짜 크게 붙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8,8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아무리 과장차장 조금씩이라도 오른다 쳤을 때 거기서 떼가는 세금이 정말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령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들어갈 때는 더 많아지죠. 왜냐면 식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의 몸은 좀 약해지니까 병원비 같은 것도 좀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월급쟁이로서의 생이 아무리 우리가 부장까지 존버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윤택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약간 입에 풀칠하고 사는 정도? 이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지고 온 표는 이제 블라인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떠돌고 있는 연봉 테이블인데 얘가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이게 이제 이전 데이터다 보니까 현재 연봉 인상이 조금 베이스업이 많이 된 상태라서 이것보다는 한 500만 원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연봉을 조금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레벨부터는 연봉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저는 대략 한 이 정도 라인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던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던 한 6천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해도 이 돈이 적으면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현실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생각 같은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돈은 좀 필요한데 그 이상을 넘어가 봤자 어차피 연봉을 올리기도 힘들고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 올라간다고 쳐도 절대적인 액수는 같아도 인상률 자체는 퍼센테이지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률 자체는 굉장히 적어져요. 적어지는데 세금은 더 많이 때리죠. 특히 여기는 안 나왔지만 현재 이제 8,8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10% 이상을 더 많이 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동소득으로 벌 수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점점 한계가 다가오고 여러분들이 월급이 언젠가는 끊기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연봉을 높게 추구하는 건 맞아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연봉을 높게 추구하는 건 맞는데 그 연봉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잡아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한 6천만 원 정도까지 내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 연봉이 한 4천만 원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회사를 열심히 다니던 아니면 이직을 하던 6천만 원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다니는 한편 내가 이제 다른 뭐 재테크나 아니면은 부업이나 나만의 사업 같은 것들을 좀 창출을 해놓고서 언제라도 이 회사를 좀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좀 이 연봉을 가지고서 좀 적나라하게 파헤쳐 봤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연봉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는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사실 좀 많이 좀 그 연봉이 가는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레벨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설정을 해놓고 그 수준까지는 연봉을 우선순위로 좀 추구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나중에 혹은 내가 초봉이 그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워라밸이나 아니면은 뭐 자기개발 아니면 내가 조금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에다가 좀 포커스를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변수 중에서 하나는 바로 결혼 같은 것들이거든요. 결혼, 집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여러분들이 대출 같은 것도 받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혼자서 버는 그 실수령액이 결코 다 좋은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실수령으로 월에 600을 번다고 쳐도 내 와이프가 혹은 내 남편이 돈을 안 벌면은 평균적으로 두 명이서 합쳐서 일을 나누니까 300만 원을 실수령으로 받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급 가지고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임원이 된다는 가정이 안 붙는다면은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뭐 재테크나 아니면 이런 부업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월급쟁이로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연봉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특정 레벨의 연봉까지도 살펴봐야겠지만, 그 연봉을 달성하고 나서는 다른 쪽에다가 좀 빠르게 눈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연봉에 대해서 한번 그런 회사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더 돌려보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한번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